자, 오늘 제가 자주 오는 카페를 빌렸는데 여기 원래 되게 멋있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림들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잠시 떼놨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자, 지난번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살이 안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혈액 검사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이 주사로 이제 피를 뽑아야 되니까 아프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검사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내가 내 몸이 아직 인슐린 저항성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들을 통해서 내 몸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해볼 테스트는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항목별 증상에 대해서는 스탠 액버그 박사의 채널을 참고했습니다. 자, 이분의 채널은 영양, 건강, 혈압, 당뇨, 인슐린 등등 여러가지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 채널이고요. 자, 이분의 영상 중에서 26가지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들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26가지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티칭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봤었던 11가지 증상을 중심으로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인이 총 몇 개가 해당하는지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력감이에요. 자, 막 무기력하고 힘이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잘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서 빨리 막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가 자주 고픈 경우. 식사를 하고 나서 금방 또 배가 고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막 들어가면서 뭔가 또 땡겨가지고 카페를 가서 디저트를 또 먹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눈이 침침한 경우. 자, 혈당을 관리해줘야 될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서 눈에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당뇨병 환자들이 눈이 침침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이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보통 다들 내 한계 체중 같은 거를 대충 알고 있잖아요. 내가 쪄도 여기까지 찌는 게 한계다 라고 하는 그런 체중이 있을 텐데 어느 날 나는 내 체중이 그런 체중이 60kg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체중계로 올라가 보니까 62kg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복부 지방의 증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지방이 복부에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얇은 그런 외계인형 몸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몸이 자주 피곤하다. 혈당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몸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 당을 처리하는 방법은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대사적인 과정이 우리 몸에 엄청난 피로감을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단 거를 자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쉽게 당 떨어지고 막 당 떨어진 느낌 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거를 막 진짜 책상 위에 달고 사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신체에서 혈당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과자같이 단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점심 식사 후 피곤함, 식곤증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막 회사 다닐 때 점심 먹고 나면 엄청나게 졸리고 그랬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면은 막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고 이래서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루틴이 카페를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는 루틴이 이런 피곤함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살을 빼기가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을 뺐었는데 이제는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있어요. 열 번째, 잠이 잘 안 온다. 자, 회사나 학교에서는 막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랬는데 막상 집에 와서는 제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째, 우울감이나 불안한 감정이 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우울감이 커진다고 해요. 보통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혈당이 널뛰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울증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구글의 학술 검색에 인슐린 레지스턴스 심텀스라고 쳐보시면요, 인슐린 저항성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몇 개나 나오셨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11가지가 모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 많은 게 해당이 된다면 점점 인슐린 저항성에 가깝게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테스트에서 절반 이상, 그러니까 6개 이상이 나오셨다면 슬슬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